3억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빼앗긴 노후 자금, 아들의 배신, 착한 아들이 날 파산시켰습니다. 제 나이 72입니다. 지금 저는 5평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빌딩 청소를 하러 가고 오후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2년 전만 해도요. 저는 30평대 아파트에 살았고 통장에는 3억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제 아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도박이었습니다. 이건 72세 엄마가 아들에게 완전히 파산당하고도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혹시 자식 때문에 힘드신 분들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김영희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월세 25만 원짜리 원룸입니다. 5평. 화장실이 방 안에 있고 부엌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예요. 침대 놓으면 걸어 다닐 공간도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옆 건물 벽이 바로 보여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제 집입니다. 그런데 2년 전만 해도요.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3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지만 그래도 넓고 좋았어요. 거실에서 TV도 보고 베란다에서 화분도 키우고 통장에는 돈도 있었어요. 3억. 남편 퇴직금, 보험금, 그리고 예전에 살던 집 팔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아껴뒀던 거예요. 이 돈으로 편하게 늙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이름은 민호예요. 올해 43. 제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민호는 효자야. 착하고 똑똑해. 친구들한테 항상 그렇게 자랑했어요. 실제로도 그랬으니까요. 민호는 어릴 때부터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도 나왔어요. 28배 결혼도 했습니다. 예쁜 며느리를 얻었어요. 이름은 지혜. 착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손주도 둘 낳았어요. 딸 둘. 지금 12살, 10살. 엄마 걱정하지 마. 나중에 내가 엄마 모실게. 민호가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21살 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잘 모실 거야. 남편이 돌아가신 건 5년 전이었어요. 암이었습니다. 췌장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갔어요. 너무 빨랐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민호가 장례식을 다 치러줬어요. 장지도 알아보고 조문객들도 응대하고.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정말 든든했어요. 우리 민호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구나. 의지가 되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사업 하나 하려고. 사업? 응. 친구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 하려고. 요즘 대세잖아. 인터넷으로 물건 팔면 돈 많이 번대. 그래? 좋겠다. 근데 엄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가슴이 덜컥했어요. 얼마나? 1천만 원만 빌려줘. 금방 갚을게. 1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알았어. 엄마가 줄게. 진짜? 고마워, 엄마. 이 돈으로 대박 나면 엄마 집 사줄게. 큰 아파트로.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효자구나. 엄마 생각도 하고.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1천만 원을 찾아서 민호한테 줬습니다. 고마워, 엄마. 사업 잘 되면 2배로 갚을게. 아니야, 갚지 않아도 돼. 엄마가 주는 거야. 그래도 갚을게. 엄마한테 신세지기 싫어. 민호는 정말 착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민호야. 사업은 잘 돼? 응. 그게 말이야.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미안한데. 돈 좀 더 빌려줄 수 있어? 더? 응. 사업 확장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해. 처음 생각보다 물건 사입 비용이 많이 들어. 얼마나?
3천만 원. 3천만 원. 처음에 3배였어요. 민호야, 그렇게 큰 돈을. 엄마, 제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사업만 잘 되면 다 갚을게. 이번 달에 큰 주문 들어왔는데 물건 못 사입하면 기회를 놓쳐. 엄마, 나 믿지? 엄마 아들이잖아.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맞아, 내 아들이지.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알았어. 엄마가 줄게. 고마워, 엄마. 엄마가 최고야. 사랑해. 민호가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내가 아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모습.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찾았어요. 통장 잔액이 확 줄어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엄마는 그냥 조금만 아꼈으면 돼. 2달이 지났어요.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사업은 잘 돼? 응, 잘 돼. 바빠서 정신없어.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다행이다. 사업이 잘 되나 보다.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민호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또 부탁 하나 해도 돼? 뭔데? 이번엔 5천만 원. 5천만 원? 민호야, 그건 너무 큰 돈인데.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을. 엄마, 제발. 지금 엄청 큰 거래가 들어왔어. 대기업이랑 계약할 수 있어. 근데 물건 사입할 돈이 없단 말이야. 그래도. 엄마, 이거 놓치면 안 돼. 나 진짜 대박 날 수 있다고. 민호가 소리쳤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민호가 저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알았어. 엄마가 줄게. 고마워,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런데 아들이니까요. 믿어야죠. 은행에 갔습니다. 5천만 원을 찾았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1천만 원. 절반 가까이가 날아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됐어요. 한 달 후 엄마 2천만 원만. 2달 후 엄마 급한데 3천만 원. 석 달 후 엄마 이번엔 1천만 원. 넉 달 후 엄마 4천만 원.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은행에 갔어요. 돈을 찾아서 민호한테 줬습니다. 고마워, 엄마. 곧 갚을게. 사업 잘 돼? 당연하지. 대박 날 거야.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천만 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3억이 3천만 원이 됐어요. 2억 7천만 원이 나간 겁니다. 민호한테 준 돈을 계산해봤어요.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4천만 원. 계속 더했더니 총 1억 5천만 원. 1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준 돈이. 응, 알아. 곧 다 갚을게. 근데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1억 5천이나 쓰면 뭔가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잘 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그래. 알았어. 뭔가 이상했어요. 1억 5천만 원을 쓰는 사업이면 벌써 뭔가 결과가 보여야 하는데. 근데 민호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어딘지도, 직원이 몇 명인지도, 무슨 물건을 파는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해봤습니다. 지혜야, 민호 사업 어떻게 돼? 사업이요? 며느리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응, 온라인 쇼핑몰. 잘 되는지 궁금해서. 어머님, 민호가 무슨 사업을 해요? 응, 쇼핑몰 한다고 했는데. 너도 알잖아. 그런 거 없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민호 회사 다니잖아요. 사업 같은 거 안 해요. 쇼핑몰도 없고요. 지혜야, 그럼 민호가 거짓말한 거야?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민호가 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거짓말을? 그럼 1억 5천만 원은 어디 쓴 거야? 대체 뭐에 쓴 거야?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를 직접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민호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까지
오후 6시쯤 민호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민호야. 엄마, 여기 왜 왔어?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황한 표정. 엄마가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같이 밥 먹자. 그래.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밥을 시켰어요.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민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 사업한다며?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응. 온라인 쇼핑몰? 응. 그런데 지혜가 그러는데 그런 거 없대?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1억 5천만 원 어디 썼어? 엄마, 말해봐. 사업 없는 거 맞지? 그럼 대체 뭐에 쓴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식당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뭐가 미안해? 어디 썼는지 말해봐. 사업은 없었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 처음부터 없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귀가 멍멍했습니다. 그럼 1억 5천만 원은? 민호가 울먹였어요. 빚 갚는 데 썼어. 빚? 응. 빚이 좀 있어. 얼마나? 얼마냐고. 2억. 2억? 무슨 빚이 2억이나 돼? 대체 뭐에 쓴 거야? 민호가 말을 안 했습니다. 말해. 도대체 뭐에 2억이나 빚을 졌어? 도박.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박이라고? 응. 스포츠 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미쳤어? 도박을? 너가?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누가 너한테 도박하라고 했어. 처음엔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진짜로. 시스템 분석하고 승률 계산하면 딸 수 있다고 했어. 누가? 친구가. 그 친구가 먼저 하고 있었어. 돈 많이 벌었다고. 나도 해보라고.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돈 1억 5천을 도박에 쓴 거야? 아니. 빚 갚는 데 썼어. 빚 갚는데? 응. 처음에 은행에서 빌렸어. 근데 못 갚으니까 사채에서 빌렸고. 사채 이자가 너무 높아서.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사채 갚고. 그럼 지금 빚은 얼마야? 5천만 원 남았어. 5천만 원이면 그래도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해. 도박 완전히 끊고 빚 갚아. 알았지? 알아,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남은 돈으로 5천만 원 줄 테니까 완전히 정리해. 그리고 다시는 도박하지 마. 엄마. 민호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지. 진짜 죽고 싶었어. 저도 울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자. 마지막이야. 남은 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만들려면 전세금을 빼야 했습니다. 집은 전세였어요. 전세금 2억. 집주인한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전세금 중에서 5천만 원만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아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전세금 다 돌려줘야 다음 세입자 구하죠. 한 달만요. 한 달 후에 다 드릴게요. 한 달이요? 확실해요? 네, 약속드릴게요. 집주인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전세금 중 5천만 원을 받았어요. 통장에 있던 3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8천만 원. 그중 5천만 원을 민호한테 줬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알았지? 응, 엄마. 정말 고마워. 이제 다 갚았어. 깨끗해졌어. 도박 완전히 끊어. 약속해. 알았어. 약속해. 다시는 안 해.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안심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빚도 갚았고 도박도 끊었나 봐. 다행이다. 2달이 지났어요.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민호야. 잘 지내? 응. 엄마, 나 지금 병원에 있어. 병원? 왜?
어디 아파? 응. 교통사고 났어.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어머, 지금 어디야? 엄마 갈게. 아니야, 괜찮아. 근데 엄마. 또 그 말투. 왜? 병원비가 좀 필요해. 2천만 원 정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천만 원? 응, 수술비랑 입원비. 보험 처리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민호야, 엄마 돈 없어. 다 넣어줬잖아. 남은 거 3천만 원밖에 없어. 엄마, 제발. 나 지금 너무 아파. 수술 안 하면 안 된대.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진짜 아픈가 보다.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상 병원 간판, 응급실 환자 침대. 통장에 남은 돈이 3천만 원. 2천만 원을 주면 1천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 나이가 많으셔서 신용대출은 어렵고요. 담보 있으세요? 아파트가 전세예요. 전세금 2억인데 5천만 원 이미 뺐고. 그럼 남은 전세금 1억 5천만 원 담보로 대출 가능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2천만 원이요.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민호한테 입금했어요. 받았어. 고마워, 엄마. 빨리 퇴원할게. 응, 빨리 나. 일주일 후. 민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많이 나아졌어? 응. 근데 엄마. 또 뭐야? 퇴원비가 3천만 원 더 필요해. 추가 검사랑 치료비. 민호야. 엄마 돈 정말 없어. 엄마, 제발. 병원에서 퇴원을 못 시켜줘. 돈 안 내면 퇴원 못 한대.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어떻게 해? 여기 계속 있어야 해. 또 대출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이번엔 카드론도 받고 저축은행에서도 빌렸어요. 총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민호한테 줬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애 고객님, 대출 연체가 2개월 됐습니다. 네. 연체요? 제가 2천만 원 빌렸는데. 아니요, 고객님. 5천만 원 빌리셨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확인했습니다. 대출이 5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명세서를 보니 1억이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제가 5천만 원만 받았는데. 고객님, 여기 보시면 추가로 5천만 원 더 나갔네요. 작년 8월에. 작년 8월. 제가 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 받았어요? 김민호 씨요. 고객님 아드님. 민호가 제 명의로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몰래?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너 내 명의로 대출 더 받았어? 대답해. 5천만 원 더 받았지? 미안해, 엄마. 왜 엄마 몰래 받았어? 이게 무슨 짓이야? 급했어. 엄마가 안 도와줄 것 같아서. 그럼 지금 빚이 얼마야? 정확히 말해. 말 안 하면 엄마가 신용정보 다 확인할 거야. 3억.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3억이라고? 응. 엄마 명의로 된 게 1억, 내 명의로 된 게 2억. 미쳤어? 3억을 어떻게 갚아? 너 도박 끊었다며? 거짓말했어? 못 끊었어. 다시 했어. 이번엔 진짜 딸 수 있을 것 같았어. 시스템을 완벽하게 분석했어. 근데 또 잃고. 그걸 따려고 더 했고. 민호야. 엄마 이제 어떻게 해? 3억을 어떻게 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신용정보를 확인했어요. 제 명의로 된 빚. 은행 대출 5천만 원. 저축은행 대출 3천만 원. 카드론 2천만 원. 캐피탈 대출 3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 그리고 연체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출도 못 받아요. 카드도 정지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다음 날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애 씨, 전세금 2억 만기됐는데 언제 나가실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미 2달 넘었어요. 그리고 전세금 5천만 원 아직 안 받았잖아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릴 수 없어요. 다음 세입자 이미 구했어요. 이번 주까지 나가시고 전세금 다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전세금 2억은 집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이미 5천만 원을 뺐으니 1억 5천만 원만 돌려줄 수 있어요. 5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집주인이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집에서 나가야 해. 너네 집에 좀 있을 수 있을까? 엄마, 그게. 왜? 며느리가 싫어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침묵. 민호야, 말해. 엄마, 나 이혼했어.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뭐? 지혜랑 이혼했어. 2년 전에. 2년 전? 2년 전이라고? 그럼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엄마한테 말하기 창피해서. 그리고 엄마가 알면 걱정할까봐. 그리고 지금 나 원룸에서 혼자 살아. 방 하나짜리. 엄마 모실 형편이 전혀 안 돼. 그럼 손주들은? 지혜가 데리고 살아. 나는 양육비도 못 주고 있어. 연락도 안 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나 어머니야. 어머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혜야, 너희 이혼했다며? 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민호가 말하지 말래서요. 어머님 걱정하신다고. 그래도.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이제 남이에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지혜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며칠 후. 집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들어와.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지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님 명의로 된 대출 명세서예요. 이건 내가 아는데. 뒤에 더 있어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더 있었습니다. 대출이 더 있었어요. 이금융권 대출 5천만 원. 불법 사채 1억 5천만 원. 이게 뭐야? 민호가 어머님 명의로 더 받은 거예요. 어머님 도장이랑 신분증 복사본으로. 총 빚이 3억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것만 2억 8천만 원. 민호 명의까지 합치면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명의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혜야, 너는 어떻게 알았어? 사채업자들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민호가 돈 안 갚는다고. 보증인이 어머님이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민호가 도박에 완전히 빠졌다는 거. 그래서 이혼했어요.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지혜가 울었습니다. 어머님, 민호는 안 변해요. 도박 중독자는 절대 안 변해요. 제가 5년 동안 봤어요. 저도 5년 동안 참았어요. 빚 갚아주고 기회 줬어요. 상담도 받게 하고 병원도 데려갔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끊은 것 같았어요. 6개월 동안. 근데 다시 시작했어요. 더 심하게. 돈이 없으니까. 제 카드를 몰래 썼어요. 3천만 원. 어머님 제발. 이제 그만 도와주세요. 민호는 어머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머님 사랑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아들이 날 이용한다고. 그날 밤. 민호를 만났습니다. 약속을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민호야, 너 엄마 명의로 사채까지 받았어?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지혜가 알려줬어. 총 빚이 5억 가까이 된다며?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5억을 어떻게 갚아?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내가 도박을 선택한 거잖아. 아무도 너한테 도박하라고 안 했어. 지혜 말이 맞아. 너 안 변하는구나. 계속 거짓말하고 엄마 돈 뜯어내고.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설명해봐. 나도 힘들어.
민호가 울었습니다. 도박 끊고 싶어. 진짜로. 근데 안 돼. 자꾸 생각나. 이번엔 딸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 전형적인 중독자의 말. 그럼 병원 가. 도박 중독 치료받아. 병원비가 없어. 엄마도 돈 없어. 5억 빚을 어떻게 갚아? 엄마가 갚아줘.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나를 안 낳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잖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 탓을 하는 거야? 맞아. 엄마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됐잖아. 엄마가 제대로 키웠어야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돈을 더 벌었어야지. 그럼 내가 열등감 안 느꼈을 거야. 난 항상 부족했어. 친구들은 다 명품 입고 다니는데 난 맨날 싸구려 옷 입었어.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는데 난 한 번도 못 갔어. 민호야. 그래서 내가 돈 벌려고 도박한 거야. 엄마한테 좋은 거 사주려고. 근데 왜 나만 욕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변명이었어요. 그만해, 민호야. 안 그만해. 엄마가 책임져. 내 인생 망친 거. 엄마가 책임져. 5억 갚아줘. 손이 떨렸습니다. 섹터 8개월 말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그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키웠어. 미안하다. 엄마. 근데 이제 그만할게. 엄마도 이제 지쳤어. 엄마 무슨 소리야? 너는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게. 엄마. 그럼 나 어떻게 해? 엄마도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 내가 내 명의로 빌린 빚 때문에. 엄마도 살아야 해. 민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빚쟁이들이 날 죽인다고. 진짜로. 뿌리쳤어요.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번호도 바꿀 거야. 엄마. 민호가 울부짖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 사진첩, 옷, 그릇, 이불 가구. 다 버렸습니다. 남긴 건 작은 가방 하나. 필요한 옷 몇 벌, 약, 통장, 신분증. 그게 전부였어요. 이사 갈 곳을 알아봤습니다. 고시원. 월 50만 원. 너무 비쌉니다. 쪽방. 월 30만 원. 그래도 비싸요. 결국 찾은 건 월세 25만 원짜리 원룸. 5평. 화장실이 방 안에 있고 부엌 큰 싱크대 하나. 침대 놓으면 걸어 다닐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눈물이 났어요. 30평 아파트에서 5평 원룸으로. 3억에서 0원으로. 며칠 후. 사채업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애 씨 맞습니까? 네. 빚 1억 5천만 원 언제 갚을 겁니까? 저는 빌린 적 없는데요. 당신 명의로 나갔어요. 당신 도장 찍혀 있고. 당신이 갚아야죠. 그건 제 아들이. 아들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명의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갚아요. 돈이 없어요. 그럼 장기로 갚으세요. 한 달에 300만 원씩. 30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싫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방식대로 받아낼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어떻게 벌어요? 72살이.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구청 일자리 센터에 갔어요. 어르신 나이가. 일자리가 별로 없으세요. 뭐라도 있어요? 뭐든 할게요. 청소,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이 정도밖에. 할게요. 다 할게요.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빌딩 청소. 한 달에 120만 원.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 2시부터 6시까지. 한 달에 100만 원. 저녁에는 전단지 돌리기. 7시부터 10시까지. 한 달에 50만 원. 총 270만 원. 여기서 월세 25만 원 빼고 식비 30만 원 빼고 남는 돈 215만 원. 사채 이자 300만 원에는 부족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새벽 5시 청소. 오후 설거지. 저녁 전단지.
하루 15시간 일합니다. 빚은 아직 4억 5천만 원 남았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습니다. 민호한테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안 받아요. 번호를 바꿨습니다. 문자도 옵니다. 새 번호로. 엄마 미안해. 용서해줘. 읽지 않아요. 차단합니다. 며칠 전에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지혜야. 왜 왔어? 그냥. 어머님 보고 싶어서요. 지혜가 봉투를 줬어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10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지혜야. 이건 내 돈이잖아. 어머님 제가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릴게요. 매달은 못 드려도 가끔씩.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정말 고마워. 어머님 손주들이 어머니 보고 싶대요. 정말? 네, 데리고 올까요? 다음 주에. 그래. 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손주들을 본 지 2년 만이었습니다. 다음 주. 손주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할머니, 여기 어디야? 할머니 새 집이야? 응, 할머니 새 집이야. 작은데? 우리 집보다 훨씬 작아. 응, 작아. 근데 할머니 혼자 살기엔 딱 좋아. 손주들이랑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할머니, 라면 맛있다. 그래. 많이 먹어. 행복했어요. 비록 5평 원룸이지만, 라면 한 그릇이지만, 손주들이 웃으니까 행복했습니다. 지혜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어머님 민호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왜? 교도소에 들어갔대요. 교도소. 내 사기죄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 빌렸다가 못 갚아서 3년형이래요. 민호가 교도소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며칠 전에 민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뜯어볼까 말까 고민했어요. 결국 뜯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여기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 나 나가면 달라질게. 도박 끊고 일하고 빚 갚을게. 엄마한테 효도할게. 면회 와줘. 사랑해 엄마.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근데 면회는 안 갈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민호는 43살입니다. 이제 스스로 해야 해요. 엄마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편지를 찢어서 버렸어요. 어제 청소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72살 할머니가 보였어요. 주름투성이에 허리 굽은.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제가 이제 자유로워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들 걱정해서. 빚 걱정은 여전하지만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지만요.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에요. 일은 힘들지만 제 돈이에요. 손주들도 가끔 보고 지혜도 도와주고.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처음부터 거절할 수 있었을까? 첫 1천만 원부터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맹목적으로 사랑했으니까. 그게 저의 실수였습니다. 사랑과 맹목은 다른 거예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안 돼. 이건 내가 해결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으면 민호가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제가 계속 도와줘서 민호가 의존하게 된 거예요. 어제 공원에 산책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이제 시작이야. 72살의 새로운 시작.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설거지하느라 손이 거칠어져도 괜찮아요. 전단지 돌리느라 다리가 아파도 괜찮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사니까요. 자식 눈치 안 보고.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4억 5천만 원을 잃었어요. 제 아들한테 40년 모은 노후자금 전부. 그리고 집도 잃었어요. 아들도 잃었습니다. 근데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저를 찾았으니까요. 60-70대 부모님들. 자식 사랑하시죠? 저도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요.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단호해야 해요. 안 돼. 이건 내가 해결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도박 중독.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돈 주지 마세요. 도박 중독은 병입니다. 치료받아야 해요. 돈 주는 게 도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에요. 그리고 명예도용. 자식이라도 안 됩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절대 맡기지 마세요. 혹시 자식이 도박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안 돼. 내가 해결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혹시 저처럼 당하신 분 있으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 인생을 사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살아요. 부모는 부모 인생 살아야 합니다. 저는 72살에 새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청소 나가야 해요. 새벽 5시 출근이거든요.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사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식 사랑하되 맹목적이면 안 됩니다. 단호할 땐 단호해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